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토목이나 전기, 기계, 전자통신 등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27일 정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광주 자동차 검사소의 청년 인턴 기술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는 제한이 없고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과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27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질소 충전과 헬륨 관리를 담당할 인턴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의 학력에 가스 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제한해서 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 도내 소재의 산림 특성화고와 농업계 특성화고 산림 관련과 학생이 지원 대상이고요. 학교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9월 3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브의 홍수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취업이 보인다에는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의 메카 해외 취업 전문기업 글로벌 무브 홍수림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화요일에 그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그 이미애 팀장님께서 나오시거든요. 자, 홍수림 팀장님께서 저희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에 나오셨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저희가 해외 취업과 해외 진학을 상담하다 보니 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굉장히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진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다루는 그 해외 취업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렇게 좀 특성화고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해외 취업 준비를 하나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대학 졸업자 혹은 경력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외 취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이나 교내 해외 취업 교육, 알선 프로그램, 민간 알선 기업을 통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해외 일자리를 찾아 진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해외 진출이 특성화고의 중요한 비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네, 실제로 2016년에는 해외 건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해외 건설 플랜트 마스터고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친구들이 해외 취업까지 성공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크게 4가지 방법을 통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현장 학습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인턴십을 하고 취업에 연결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내 연수 후 해외 취업을 확정하고 출국하는 방법. 세 번째는 국내 연수와 해외 연수를 진행한 후 현지 면접을 거쳐 취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국내 장기 연수 후 해외에서 다시 장기 연수를 거치고 취업하는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루트가 다양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하나씩 짚어보죠. 글로벌 현장 학습, 이거 뭐 가끔 이제 저희 출연해 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소개를 해주신 적도 있는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현장 학습은 해외 취업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 충청남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 학습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은 물론 다양한 해외 체험과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에 특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체가 되고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를 사업단으로 선정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을 선발한 후 해외 현장 실습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서 현지 취업이나 혹은 국내 취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현장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좀 주로 이렇게 좀 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현장 학습을 진행한 국가를 보면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미국, 캐나다 등 13개 국가가 있고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호주는 공업이나 상업, 농업, 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파견되고 뉴질랜드나 인도, 캐나다, 영국, 독일은 공업 분야, 중국과 싱가포르는 공업과 상업, 미국은 상업 분야에 많은 파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국가별로 일단 좀 파견되는 분야가 다양하네요. 예, 좀 상이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현장 학습을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좀 이렇게 밟아나갈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네, 우선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가하게 되는 학생들은 최소 180시간 동안 직무와 현지 적응 능력 그리고 문화와 안전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미리 국내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출국을 해서 12주, 3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 어학연수와 함께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을 하게 됩니다. 네, 분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지 자격증과 어학 시험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지난 후에 현지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좀 체계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미리 좀 연수를 받고 가서 언어를 좀 배우고 그다음에 좀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데, 자, 현지에서 직업 교육과 현장 실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자, 대상은 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각 사업단과 MOU를 체결한 현지 교육기관 또는 직무와 연관된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교육기관의 경우 어학시설을 갖춘 직업 전문 학교나 4년제 대학에서 어학과 실무 교육을 합니다. 네. 또한 현지에 진출한 국내 회사, 타 외국계 회사와 현지 회사 등에서 직업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교육부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이제 시작된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건 좀 비용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그에 지급된 예산과 파견 국가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20% 내외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네. 가장 많이 파견되는 국가인 호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 비용과 신체 검사 비용 등 약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비용과 개인이 지출할 용돈과 통시비 정도가 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는 사업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해외에서 체류하는 비용 같은 게 특히나 좀 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고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반갑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되다 보니까 경쟁률도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선별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대상 학생들을 선발할 때에는 단순한 성적 위주가 아닌 외국어 능력이나 해외 적응 능력을 봅니다. 또한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해외 취업의 역량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외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지 이거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발 과정에는 서류 심사와 영어 면접 이외에 심층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 면접을 통해서 지원하게 된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학습의 지원 목적과 이후 계획, 그리고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현지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춘지, 예를 들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리더십 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을 예를 들어보면요, 심층 면접 과정에 그룹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개의 팀으로 나눠진 학생들이 2분 안에 미션을 수행하면서 협동심, 리더십 등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하면 항상 좀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비자 문제거든요. 이렇게 좀 현장 학습,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할 때도 비자가 좀 필요할까요?
네, 간혹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거나 3개월 이상 체류가 가능한 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현장 학습은 현지 기업체에 들어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실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맞는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비자 신청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글로벌 현장 학습 기간 동안 현장 실습에 적합한 비자를 통해 현장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미국의 경우에는 M1H3, 중국의 경우에는 유학 비자인 X1 등이 있습니다. 네. 합법적인 일을 하는데 제한이 올 수 있는 관광 비자나 단순 방문 비자는 지양을 합니다. 만약 현장 학습 이후 취업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스폰을 통해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자 신청 같은 경우는 학생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 혹은 교육청과 연계된 비자 대행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좀 특성화고 학생들이 뭐 실습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가끔 좀 일어나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좀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10대고 어리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내 사전 교육 단계에 20시간의 안전 교육이 실시됩니다. 또한 현지에 나갈 때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최소 1명의 인솔교사가 파견되고요. 네. 이 인솔교원들은 어학교육기관과 기업체 실습 현장 등의 전체 일정에 반드시 동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도 주 1회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되고 학생들의 안전 등을 포함해서 일일 상황 보고와 상시 비상 연락 체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2중 3중으로 이렇게 좀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좀 아무래도 그 현장 실습을 위해서 나가지만 이렇게 좀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많이 설레기도 하고 외국 생활 기대도 많이 하면서 나갈 텐데 글쎄요, 공부랑 직무로만 시간이 짜여져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현장 실습에 목적을 두다 보니 문화유적지 탐방이나 관광 일정 같은 거는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해상 스포츠나 수상 레저 활동은 아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글로벌 현장 학습인 만큼 현지인과의 만남이나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현지 학생과 교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고 현지에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좀 생각보다 역사가 좀 깁니다. 2011년부터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자, 이렇게 좀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우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 보고서 발표서를 보시면은 2013년부터 매년 10개국 내외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요. 매해 4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취업 성공 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건데요. 2013년에는 419명의 학생 중에 86명만이 성공해 20%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408명 가운데 204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5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농업, 조립, 관광, 보육, 유통, 공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독일, 네덜란드, 호주, 중국 등 6개국으로 154명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학생 중 75%가 현지 취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스위스 관광 서비스 분야 글로벌 현장 학습에서 10명의 학생 중 5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의 기업에 2명이 이탈리아 로마 소재의 기업에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같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 모집 분야나 진출 국가가 다 같지는 않네요. 네, 사업단은 시도교육청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청의 경우 전문 분야가 다른 여러 개의 관할 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들도 전공 학생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 국가와 기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각 사업단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과 기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현지에서 또 취업으로까지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은데요. 물론 또 우리 학생들의 실력도 분명히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파견된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현지 적응 능력을 키우고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현지 기업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공률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현지에 있으면서 채용 취업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직접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현지에서 그 취업처에 대한 정보를 갖고 면접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자, 글로벌 현장 학습 이후에 이 현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 해당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의 채용 정보 같은 걸 좀 볼 수 있나 봐요? 네, 글로벌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계약을 전제로 파견을 해서 사전 교육부터 해당 기업에 맞는 직무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 이후 그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습 이후에 현지에서 취업처를 소개받거나 주말 동안 현지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용 정보를 얻고 이곳에 지원 후 면접을 거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직무 능력과 성실한 태도로 고용주나 상사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 고용주나 상사의 추천에 의해 취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좀 성실함이 이게 최고의 취업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좀 글로벌 현장 학습 올해도 계속되고 있겠죠? 네, 올해도 정부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 학습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부에 의해 선정된 사업단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단마다 다른 일정과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고요. 출국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귀국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는 일정입니다. 각 사업단이 MOU를 체결한 국가와 교육기관에 따라서 기업체의 프로그램의 스케줄에 따라 국가별로 단체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은 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도 좀 접하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 내년에 좀 글로벌 현장 학습 신청을 해야 되면 어떤 준비를 좀 해둬야 될까요? 네, 우선 사업단으로 선정된 각 시도 교육청은 관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를 받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자체 선발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학교 측의 설명회나 발표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평소에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요즘 특성화고에 해외 취업 대비반이나 해외 취업 동아리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나 직무 교과목 담당 선생님 혹은 취업 담당 선생님께 해외 취업에 대한 의지를 잘 어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현장 학습 선발 기준에는 외국어, 해외 적응 능력, 직무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필수고요. 학교장 추천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준이 출결, 봉사시간, 학업 성적, 성실도, 그 외에 학교 생활 등이 있고요. 자격증 소지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산점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정보를 전해드렸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셔서 해외 취업에도 꿈이 있다면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해외 취업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외에 3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머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또 해외 취업을 어떻게 준비를 할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현지에서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홍수임 팀장님 오늘 첫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오늘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 들었는데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덜 긴장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미애 팀장님이 그 전에 뭐 사전에 팁을 좀 주셨나요?
네, 아무래도 미리 대본을 받고 준비를 하고 네. 그러는 것이 생방송에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홍수임 팀장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글로벌 무브의 홍수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